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보름 가까이 끌어온 문창극 드라마가 결국 막을 내렸죠. 문 후보자의 사퇴의 변은 비판과 원망,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성찰도, 자신 때문에 빚어진 나라의 혼란과 국정 공백에 대한 사과도 없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총리 부적격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무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GOP 총기 참사를 일으킨 뒤 자살을 기도한 임모병장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과정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가짜 임병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문창극 낙마와 관련해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두 번째 총리가 낙마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한 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 낙마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도 못한 대통령이 국회 탓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 법무시 행태와 여론 호도를 주장한 야당이 총리 지명자 낙마 책임을 물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사회이사직을 겸하면서 이사회 참석은 소홀히 했으나 고액 수당은 고스란히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사태 관련 소식을 먼저 살펴보고 정가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도에서 속보가 있었죠. 네, 마지막 시신 인양 후 무려 16일 만에 어제 시신 한 구 인양됐습니다. 수습됐습니다. 단원고 2학년 윤민지 양입니다. 이로써 미 구조자, 실종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윤 양의 아버지는 70일간 팽목항을 지킨 아버지로 유명한데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딸을 만난 겁니다. 팽목항 지킴이로 유명했었는데요. 예. 그 항 방파제에 나와서 늘 혼자서 무릎 꿇고 딸에게 기도하듯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끝없이 읊조려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나
외부인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했었죠. 그동안 몇 번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새벽 1시 3분쯤 세월호 4층 중앙통로에서 이곳은 역시 한 2번쯤 이미 이렇게 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예.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희생자 1명을 수습했고 DNA 확인 결과 윤민지 양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양은 올해 53세가 된 아버지가 늦장가를 가서 낳은 첫 번째 딸,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가 이후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그런 딸이어서 더욱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밀 재수색 작업이 오는 30일로 늦춰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현장 상황이 계속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모든 격실을 한 번은 다 보고 촬영도 하고 그래야 실종자 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기한을 연장했는데 그때까지 지금 오늘 25일이니까 불과 대여섯몇개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다 될지 좀 걱정이죠. 그러네요. 자, 광주에서는 선원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선체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고요? 네, 사고 당일 사진은 아니고요. 배가 떠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난 4월 15일 어떤 선박 중개인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물로 내놓고 있었거든요, 이 배를. 예. 그래서 팔기 위해서 곳곳을 정밀하게 찍었으니까 배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죠. 객실, 조타실, 기관실, 그리고 선내 배치도, 구명 뗏목, 화물 적재용 크레인 등 모든 모습이 소상히 담겨져 있는 사진 150여 장을 어제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예. 복도 벽면에 길게 설치된 손잡이, 이른바 핸드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병원 같은 데 가도 복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잡고 다니라고. 근데 검찰은 어제 그 복도 벽면에 있는 핸드레일을 이렇게 부각하면서 배가 기울었지만 승객들이 그것을 잡고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탄식과 흐느낌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했지만 한쪽만 묶어놓은 차량, 그리고 먼지를 줄이려고 차량 적재 공간 바닥에 물이 뿌려지는 모습, 또 크기가 달라서 규격에 맞지 않은 컨테이너들이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허술하게 잠겨져 있는 거, 고박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경사로와 심지어는 이동 통로에까지도 차량들을 이렇게 세워둔 모습. 그러니까 한 대라도 더 실으려고 차를 세워서는 고정장치가 없는 경사로에도 차를 실어놨으니까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차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소 배, 화물, 적재, 운항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어제 재판정에서는 어떤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영정사진 전체, 지금 290여 되는 거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반성을 만약에 했다면 제발 앞으로 법정에서 거짓 없이 증언해달라. 이렇게 승무원들에게 울부짖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수습해야 될 것들이 많은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전해드릴 소식을 듣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열받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세월호 국조가 이제 따로따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요. 네, 저도 지금 오늘 이 항목을 작성하면서 한번 울컥했고 화감 없이 났습니다. 예. 이따 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만 국회 정식 명칭은 이거죠.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특위인 겁니다.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각각 인천과 목포 진도를 따로 갑니다. 예. 여당 팀은 인천으로 가고 야당 팀은 목포 진도를 갑니다. 명목은 현장 조사입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첫날도 용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야당만 혼자 기차 타고 진도에 갔었습니다. 예. 그 뒤로 계속 뭐가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조차 합의를 못해서 활동기간 석 달 중 24일, 그러니까 한 4분의 1가량인 거죠. 그냥 허송세월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일정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따로따로 간답니다. 새누리당 소속
9명은 오늘 인천에 가가지고 여객터미널, 해운조합 인천 지부, 인천 VTS, 뭐 인천 해경 이런 데 가서 뭐 안전 운항 관리, 뭐 세월호 출항 당시 상황 뭐 이런 거 점검하겠죠. 그리고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우는 오하마나호에도 한번 타본답니다. 예. 그런데 이곳들은 지난 19일 날 이미 야당 위원이 갔던 곳입니다. 그때 서로 뭐가 또 일정이 안 맞고 하니까 합의가 안 돼서 그래 그럼 나는 여기에 갈게 너는 여기 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들을 맞는 각 기관의 사람들이 볼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싶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저 국회에 불러다 놓고 뭐 중복행정, 탁상행정 이렇게 호통치고 그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네. 근데 막상 자기들한테 일 맡겨놓으니까 이런 거 하나 합의를 못 해가지고 갔던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따로따로 보고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사 없이 정확한 체크리스트와 여기에 가서는 뭘 정확히 집중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런 거 없이 몰려다니면 그거 그냥 시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시찰 다닐 때입니까? 참. 그 뭐가 우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말이죠. 네, 그저 그냥 헛소리치고 똥폼만 찾는.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상황에는 이 말밖에는 정확한 단어를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똥폼 잡는 재미로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304명이 죽었는데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해가지고 며칠 전에 야당이 간 데를 오늘은 여당이 가고 다음번에는 또 야당이 가서 똑같은 말 보고받고 눈으로 한번 둘러보고 뒷짐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중복의 극치이자 비난의 대상밖에는 돌아올 게 없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초기에 참사를 키운 전원구조 오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비롯됐을 거라는 보도가 또 있군요. 네, 그 최초 오보를 낸 곳이 어디인지를 일단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그런 대형 오보가 났다는 것을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종합컨대는 해수부가 그 소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6분에 작성한 상황 보고서 1보를 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으며 침수로 인해 선체 경사, 그러니까 선체가 기울었다 이거죠. 좌현으로 50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그 지난번에 뭐 상임위 활동 통해서 MBC인가 MBN인가 이렇게 막 다투다가 결국 MBN으로 정해졌는데 MBN이 최초 오보를 낸 게 오전 11시 1분이다 이랬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현재 확인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10시 6분이니까 무려 55분이 빠른 시각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보고가 만약에 검증 없이 전파됐다면 이게 어딘가에서 기자에게 노출이 됐고 이것을 근거로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어느 언론사에 누가 이것을 보고 일보를 날렸다. 그것은 아직은 특정하기 힘듭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가 소식 한번 살펴보지요. 연이은 총리 후보자 중도 사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선 사과 표명이 안 나왔죠? 네, 어제 문창국 씨 사퇴는 다 보셨을 거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가지도 못하고 안대희, 문창국 두 사람이 연달아서 중도 낙마한 거 아닙니까? 예. 총리가 한 사람만 안 돼도 사실 큰 문제인 건데 두 명이 이렇다는 것은 나라 체면이나 위신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뭐 총리들이 별 힘이 없고 대통령이 혼자 다 하니까 총리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큰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초비상 국면인 것을 감안하면 사람 하나 앉히지 못한다는 것. 결국 인사 실패가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사 책임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총리를 잘못 내세운 거에 대한 사과는 인사위원장 또는 대통령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총리를 잘못 뽑았는데 무슨 어디 조그만 행정부에 무슨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사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집안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부인 정도가 나가서 저기 하는 것이지 어린 그 집에
너댓 살짜리가 나가서 사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아무도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전혀 이게 실은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창극 14일 만에 사퇴,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아침 신문 보니까 제목을 뽑고 있더군요. 이건 본질을 놓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후임 총리 하마평 뉴페이스는 누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 쭉 나왔던 뭐 김문수 경기지사, 조무재 전 대법관, 한광옥,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뭐 한덕수 전 뭐 경제부총리 등등은 대강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예. 어제 여권 일각에서 이번 총리는 좀 무색무취한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을 강하게 개혁시키려면은 비공무원 출신이 낫겠다. 그럼 뭐 정치인밖에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얘기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게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뭐 추진력 이런 거, 주대 이런 거는 좀 별로 강하진 않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무색무취는 맞죠. 어떤 점에서는. 예.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장 뽑을 때 나왔다가 큰 표 차이로 지금 현재의 정의화 의장에게 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또 세게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부딪힐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황우여 전 대표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고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곳저곳에서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예. 어제는 이제 황우여라는 이름도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그 총리 후보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네. 그나저나 어쨌거나 예. 이번에는 아마 의외의 깜짝 인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두 번 다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 번째 또 이런다면 이것은 정권의 신뢰와 존재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뭐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정치인들이라거나 과거에 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사람들이면은 좀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 잘할 사람, 개혁을 이끌 사람보다는 그저 오로지 이 고3이 수능에서 점수 잘 받는 게 목표이듯 인사청문회 통과가 유일한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예. 네.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 회견 매우 격앙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각에 따라 뒷말이 많죠. 네. 제가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 자기 입으로 어쨌거나 14일 동안 고생도 했고 자기 입으로 물러났으니까 웬만하면 물러난 사람 갖고 뒷말 1억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퇴 회견 들어보니까 아주 웅변조에 사뭇 비장하게 때론 막 억울함을 강조하고 강연도 하듯이 그리고 매우 오만방자한 듯한 태도였어요. 사과도 없었고. 우선 첫째, 항변을 하던데 이를테면 언론이 자신을 보도하는데 불공평했다 이렇게 항변했죠. 예. 자신이 그동안 쓴 편향적인 칼럼을 보고도 그런 불평이 나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좀 우세스러웠습니다, 보기가. 이를테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서 자기 조부 얘기를 갑자기 꺼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문남규 선생이 실제 자기 조부인지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된 건데 국가보훈처에서도 추정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맞다고 치고요. 2010년에 문남규 선생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뒤에 인정하는 걸 추서한다 그러죠. 추서를 하면 그 후손들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후손이 와서 찾아가질 않았거든요. 이런 사실을. 그러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할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2010년이면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4년 전인데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무슨 나는 이렇게 떳떳한 훌륭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공적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그 참 우세스럽죠. 다음 무지 한 점 하나. 자신이 청문회에 설 권한조차 박탈당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제 좀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여야 의원들을 질타했고. 예. 근데 이건 완전히 절차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통령한테 할 소리였던 거죠. 비유를 하자면 투수가 공을 던져야 타자가 그 공을 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투수가 공도 안 던졌는데 타자가 왜 나는 못 치게 하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제 뭐 13분간인가 14분간인가 아주 길게 대단한 개선 장군처럼 뭘 사퇴 회견을 하던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 나왔고요. 저도 그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보수계 일각에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창극 낙마 사태 진원지로 KBS의 첫 보도를 지목하면서 보도 공정성 문제를 삼고 나섰잖아요. 예, 이른바 KBS가 악마적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온누리교회에서 70분간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친일파 관련 부분 뭐해서 교묘하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KBS 뉴스만 보면은 문창극 전 후보자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돼 있었다. 70분 전체를 다 들어보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억울한 점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친일 말고도 뭐 6.25 남북분단 이런 게 다 하느님이 뜻이라고 그랬고 막상 전체 70분짜리를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MBC 100분 토론인가에서도 밤에 그 70분을 거의 다 풀로 전체를 다 틀어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수계 일각에서는 중앙일보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게 KBS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KBS 첫 보도 9시 뉴스를 공평성 잃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져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KBS가 자료를 냈죠. 아니다. 보도물은 총 93초였는데 그중에 53초가 그 온누리 교회 그 녹취본이었고 그중에 핵심만 따온 것이지 편향적 편집이 아니다. 9시 뉴스가 전체 다 해봐야 45분인데 70분짜리를 어떻게 다 틀어주느냐? 그러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예. 아무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제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권 내상을 심하게 입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총리 지명자 낙마가 6번째였죠. 예, 6번째 중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3번째니까 예. 6타수 3안타 5할 50%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극입니다. 지난 2000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로 총리 후보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총 6번이고 김대중 정부 시절 2명의 총리 서리가 끝내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사태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간략히 보자면 제1호는 2002년 DJ 정부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이중 국적, 이런 것 때문에 청문회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갔는데, 당시 야당이 반대표를 많이 던져서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된 사람이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인데, 예. 이 사람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강남 위장 전입 등등등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따라붙는 거 있잖아요. 예. 박육계나 끼는 사람들. 그래서 역시 총리 못 됐습니다. 세 번째는 경남도지사 하고 있던 김태호,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후계자 삼는다고 지적했는데 박연차, 그 노무현 사건에서 나왔던 그 태광산업 회장과의 회동 사실 거짓말로 했다가 들통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쫓겨났고요. 네 번째부터 4, 5, 6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김용준 전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15억 초고액 수임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창극 이렇게 해서 총 6명입니다. 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고를 계기로 해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런 발표했잖아요. 무려 20%가 관심사병이다. 예. 근데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어제 이것을 들으면서 이건 좀 꼼꼼히 취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면 5명 중에 1명입니다. 예. 그럼 지금 20대 이 시내 전국 시내 각 도시 돌아다니는 20대 젊은이 5명 중에 1명은 뭔가 잠재적으로 사고를 칠 소지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병리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군에서 인사관리하는 사람들 얘기 증언을 보고 하니까 좀 과다 산정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몇 번의 총기 사고 이후에 부대장 간부들은 사병 관리를 잘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서류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아무개를 만나서 며칠 날 무슨 얘기를 했고 상담을 했고 이런 걸 막 써내야 된답니다. 예. 그런데 그 숫자가 적으면 그런 일을 슬렁슬렁 하는 것으로들 여길까봐 위에서 그래서들 그냥 별 뭐가 없어도 이렇게들 하고 그러니까 이 군대도 공무원식 탁상 행정과 실적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현재 갖고 있고 어제 저녁
주요 방송사 뉴스들도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20%는 국방부가 대단히 좀 너무 이렇게 넉넉하게, 너무 많이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A급 굉장히 위험한 관심사병은 전체 사병의 4%라고 하니까 이것도 많긴 많은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